간판회장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잘 넘어가고 있긴 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요 횡보하는 구간에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나 또는 월요일, 화요일, 이때가 항상 주말 그리고 주초 이 두 가지 조정 구간들의 항상 주요 조정 구간이 나타나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리스크로 작용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차트 구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은 맞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천천히 얘기하는 것이 마찬가지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여기를 뚫어야 돼요. 최종적으로. 여기도 이제 리테스트에서 뚫고 여기도 확실하게 뚫어줘야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디를 넘어야 되냐? 넉넉하게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89,000에서 9만 정도를 넘어주면서 안착해주면 그때부터는 정말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구간을 지켰고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캔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동평균선들이 모여있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여기서도 이동평균선이 모였단 말이에요. 모이고 위로 이렇게 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정배열로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다 역배열이었는데 이게 정배열로 바뀌면서 슥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구간도 위로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 좀 나쁘지 않은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 다만 여기서 뜬금없이 이렇게 장대음봉이 뜨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칙 지키라는 건 현금 비중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일요일 초반이긴 한데 이제 한 24시간 정도 남았죠. 24시간 좀 안 남았긴 했는데 이게 어쨌든 위로 올라타면은 되게 긍정적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때부터 그죠? 2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이 7주 이동평균선을 몸통으로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가 이걸 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걸 지켜주면서 리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또 지켜준다. 그러면서 아까 그 추세선을 뚫고 또 종가 마감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럼 1차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고 달성이 되는 거고 2차 포인트는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89,000에서 9만대를 돌파하고 리테스트까지 하느냐. 이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코인을 금과 놓고 보면은 비트코인은 금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디지털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는 지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금이 먼저 선수 치고 약간 빠질 때 그때 비트가 이 움직임을 따라가요. 이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이걸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잖아요. 이걸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쫙 당겨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아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금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반대로 좀 부정적인 건 뭐냐면 금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 말장난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시간차를 좀 이해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면 금이 오른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금이 전체 자산군 시가총액 중에 압도적 1등입니다. 근데 얘를 무슨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건 이 자금이 나중에 순환이 돼서 비트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인으로 온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가 느껴지는 상승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정말 이게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직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동성은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다는 거죠? 오피셜이 없다는 거예요. 오피셜 트리거가. 그렇죠? 그럼 이거는 보통 두 가지로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트리거가 나오던지, 그러니까 블랙록 때처럼 트리거가 나오던지, 아니면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했을 때는 연준이 되겠죠? 연준의 뭐 긴급 조치라든가 그런 게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먼저 오르고 나중에 이유가 나오던지, 보통 이런 구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되면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연준이 돈을 풀 것이라는 기대감, 플러스 트럼프가 중국과 화해할 것이다라는 화해 무드의 기대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대감 때문에 만약에 오른다. 그럼 막상 이게 실제로 벌어졌을 때는 이게 고점이 될 수가 있다. 그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잖아요. 트럼프 때도 우리가 막상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엄청나게 세상이 바뀔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랐다가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했는데 별일 없죠? 그래서 정책도 어느 정도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뭘로 됐냐면 재료 소멸이라는 키워드로 빠졌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어떤 이슈 때문에 기대감으로 먼저 오른다. 그러면 이 기대감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는 재료 소멸이라고 봐야 되고, 답답한 움직임이 반복되다가 갑자기 어떠한 트리거가 발생한다. 그럼 그것 때문에 오른다가 이때는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장의 유동성 자체는 굉장히 많다. 자, 이거 올 에셋을 보시면요. 물론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떨어져서 더 돋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금은 오르는데 테크 기업은 좀 떨어지는 추세였으니까 돋보일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금이 22예요. 그죠? 얘는 이제 거의 뭐 반올림에서 3이라고 보시면 거의 이게 몇 배입니까? 거의 7배가 넘어요, 지금. 그죠? 2등과 1등의 차이가 7배예요. 자, 비트를 한번 봅시다. 반올림에서 2라고 놓고 봐도 12배. 죄송합니다. 11배죠, 11배. 죄송합니다. 11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비트가 얘를 뭐 따라잡는다라고 해서 물론 금을 넘진 못하겠죠. 근데 금을 따라잡는 속도를 이 간격을 좁히는 형태로 간다고 했을 때는 많은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2라고 따졌을 때 만약 3배가 오른다. 그러면 얘는 6이죠? 6이어도 얘랑 많이 차이가 나죠. 그쵸? 근데 그러면 얘가 이제 8만에서 3배가 오르면 얼마입니까? 24만 달러가 넘죠. 그쵸? 근데 뭐 물론 24만 달러까지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되겠어? 여기까지 오르겠어?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 17만 이런 데만 가도 얼마나 좋아요. 8만인데 2배만 오른다고 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 기회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도미넌스예요. 도미넌스인데 얘도 이제 뭐 마찬가지죠. 뭐 이게 꺾인들 당장 얘가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알트장이 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도미넌스가 만약에 더 오른다고 했을 때 이 과정에서 알트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느 돌파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처음에 샀을 때 처음에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을 할 때 이건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 비유인데 이 삼전을 살 때 다들 무슨 생각으로 하냐면 난 주식 처음이니까 우량주만 사겠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량주만 살 거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주식 알게 하고 계시는 분들 국장 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 보면 삼성전자만 있나요? 아니거든요. 다른 기업들 다 들어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 가격이 오르면 외부에서 관심을 갖는데 이들이 들어왔을 때 결국 뭐냐. 비트 지금 너무 비싼데? 다른 거 없나? 이더나 볼까? 솔라나가 좀 괜찮다는데? 뭐 수위가 좋다던데? 그 다음 이 다음 마켓캡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금의 순환이 돌다가 마지막에는 야 자발트 이거 야 너 왜 이런 거 사 아직도 이게 진짜 대박이야 하면서 다 간 다음에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금이라는 것은 순환이 되는데 우리 이거를 지난 상승장 때부터 다 느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시선을 확대를 해서 전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시가총액 1등이 뭐다 지금? 금인데 금이 지금 엄청나게 오른다. 근데 금 너무 비싼 거 같다. 고점인 거 같다. 그럼 뭘로 갈 수가 있다? 디지털 금이라고 있던데 뭐 재미로라도 한번 가볼까? 아니면 뭐 금 투자했던 거에 한 1-20%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수요가 조금 있으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너무 낙관론처럼 보이겠지만 항상 이 시장은 부정론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가 좀 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았다. 네, 그럼에도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좋은 건 뭐 이때 같은 무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때랑은 좀 다른 건 이동평균선을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이렇게 떨어진 케이스고 얘는 이 이동평균선을 다시 떨어진 것들을 위로 돌리게끔 하는 그런 이동 캔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조금만 더 여기서 횡보해주고 버텨주면 이동평균선을 지들끼리 막 꼬여요. 그 상황에서 얘가 위로 안착해주면서 빵 쏘면은 굉장히 좋은 무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인내심을 못 가지는 분들이 결국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다 와서 다른 자산군을 옮겨 탑니다. 너무 코인은 진짜 이럴 거면 코인 안 하지. 이 변동성이고 이 상승률이면 나 안 하지. 국장하지. 지금 조기 대선이니까 대선 테마주 가야지.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거 뜨면서 대선은 항상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이것도 뭐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선 테마주를 살 때는요 1등주를 사면 안 돼요. 물론 지금 상지건설이 역대급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죠. 그거는 대선 테마주 할 때는 뭐 지금도 많이 반응을 했지만 만약에 역대급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말고 2등이 될 것 같은 후보를 봐야 돼요. 왜냐 어차피 우리나라는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결국 어느 후보가 나와도 경선을 이기면 30%를 먹어요 최소. 그럼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작전을 한다는 거죠.
관련주들이. 왜 여기까지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뭐 코인과 다 일맥상통하는 분야야. 그죠? 그래서 다 이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뒤늦게 상지건설 미쳤다. 다른 뭐 이재명 주식 없나 하면서 또 본단 말이야. 그런 접근 방법보다는 안 오를 때 사놔야 됩니다. 차라리. 물론 이게 코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이제 다 서학개미들 귀국합니다. 뭐하러? 대선 테마주 먹어야지. 그러려고 또 와요. 그럼 이제 그 대선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됐냐? 난리 나는 거. 재료 소멸로.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러한 구간들에서 운전수들은 뭐 한다? 4월 변동성이 확대되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뭘 했다?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다. 53만 개 이상을 추가로 매수했다. 그리고 비트코인 50일 이평선을 지금 돌파하고 있다.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추세를 그래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잘 버텨주면 그리고 조금만 더 우리가 봐서 다음 주 주봉까지만 좀 잘 마무리가 되면 매우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때 점점 쉬어가는 텀을 가지는 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면 여러분들도 귀가 아프고 지쳐요. 어차피 지쳐서 조금이라도 힘되는 말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처음엔 다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되면 무슨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만 하네. 이건 나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항상. 우리가 부처빔 때도 5월에 맞고 추세를 돌릴 때 보시면 이것도 우리 다 까먹었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기서 부처빔 맞고 5월 18일, 7월 19일 거의 한 두 달은 있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바닥 구간이 생기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월 11일 이렇게 있다. 여기서 2월 28일, 3월 이렇게 있다. 그러면 최소 우리는 5월 정도까지는 여유를 두고 보자고요. 그죠? 5월 정도를 보고 그 전에 오면 좋고 빨리 오면 좋고 늦게 오더라도 다 왔으니까 좀 더 버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때는 무조건 바닥일 거야 했다가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무조건 바닥일 거야 여기서 손절하다가 버텼다가 여기서 손절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도미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단순 이 차트로만 보면 여기서 고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쵸? RSI도 좀 꺾이고 있고 가격은 높아지는데 RSI 꺾이고 있고 이 추세를 어쨌든 밑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물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이러다가도 그쵸? 이러다가도 이렇게 되는 게 도미넌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저점이고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알트가 반등이 와서 이렇게 도미넌스가 내려가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비트가 계속 달리면 금처럼 다 빨아들이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얘가 도미넌스가 이렇게 갔다가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구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우리는 조심하자고요. 그래서 이 안전장치를 뭘 해야 된다? 현금 비중과 그 다음에 비트 비중을 어느 정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알트들을 조금씩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슬슬 트위터 좀 보니까 알트 시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이것도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좀 더 기다려보자는 거죠. 알트장 오면은 좋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게끔 우리가 인지는 하되 그죠? 인지는 하고 있대 알트장이 안 올 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다 이제 알트장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너무 그러니까 낙관적인 상황이 점점 그러니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데 낙관적이게끔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줄 정도는 점점 되고 있는 건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구간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리테스트를 빡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장대 양봉 같은 거 하나 탕 튀면 차트가 예쁘게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3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 ACD가 골드크로스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골드크로스 나오면 이 초록색 바가 되거든요. 얘가 한번 이렇게 뜨면 이 구간이 아닌 이상 그쵸?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오르는 구조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뭐 이번 사이클에 20만 달러 도달 가능하다. 72,000달러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진짜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만 우리가 좀 잘 지키면 그 다음에는 어느샌가 모르게 갑자기 팡팡팡 튀어오르는 그런 구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상황이 올 때까지 항상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떠날 사람은 다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할 거 하면서 그쵸? 원칙 잘 지키고 하다 보면 분명히 이 추세를 돌리는 구간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거의 나 잡아봐라 수준이야. 그냥 소족차 느낌으로 온갖 애들을 다 따라붙을 순간이 올 건데요. 그 순간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아우터반입니다. 그죠?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 저항배들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두꺼워 보이지만 막상 여기서 본전이 왔을 때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미 여기서 손절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올라갈 때 본전인 줄 모르고 물린 거 복구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야 너 코인 계좌 봐봐 했을 때 다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매도벽이 얇을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어느덧 정말 이제 여름 근처까지 온 것 같아요. 갑자기 4월밖에 안 됐는데 그죠? 5월 겨우 다가오는데 그래서 봄 있으면 진짜 무슨 폭염이 올 것 같은 그런 봄이 정말 없어지는 것 같은데 암호화폐의 봄은 코인의 봄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 네, 아직 겨울이 안 끝났다. 그러나 겨울이 있다는 건 그 다음에 봄이 있다는 거죠. 새벽이 있다는 건 그 다음에 아침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